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정립을 하고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봐주세요. 자,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배웠듯이 앞에 있는 명사인 즉 뭐라고 부르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를 관계 대명사절인 who서부터 teacher가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는 품사를 효용사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 얘의 모양은 이 안에 who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he is 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효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걔는 접속사다라는 개념을 항상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명사로서 뭐의 역할? 뒷문장의 주어인 she의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법 용어로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문법 용어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건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적 용법은 그냥 일단 모양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이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 없으면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컴마를 왜 찍냐? 저는 사실 이 계속적 용법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굳이 문법 파트에서 이제 좀 빠져줬으면 하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사실 이게 눈으로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스피킹, 말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듣는 상황에서는 이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관계대명사인지를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만 이제 눈으로 보는, 즉 독해를 할 때만 구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뭐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다 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또 시험에 나오니까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배워주세요. 알겠어요? 자, 요 밑에 제가 필요한 말에 미리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컴마가 찍히게 되는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앞에 컴마가 찍히면서 그 찍혔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여기 선행사가 있잖아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자, 선생님인 여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말이에요, 그 여동생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여동생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대한민국 문법 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동생이 한 명뿐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어 읽으라는 거죠. 자, 나는 일단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 근데 그 한 명 있는 여동생이 선생님이야 라고 여동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선생님인 여동생을 한 명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동생이 몇 명이 있는지는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네이티브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영어를 캐나다에서 가르치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어, 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떻게 너는 그런 걸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되게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사실 네이티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글을 읽을 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어학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문법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자, 여기까지 문장이 완료된 것이고, 그 다음 이 바로 앞에 썼던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의 대명사랑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요. 얘도 접속사이자 뭐의 역할? she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she의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두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바꿔 쓴다라면 I have a sister, and she is a teacher 랑 같은 문맥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해석의 차이점도 이제 한번 체크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됐나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 자, 대개 문맥에 맞게 접속사 and, but, for, do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선생님, for가 접속사인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컴마 뒤에 for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는 문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를 전치사라고만 알고 있으시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렇게 생긴 for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 문법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때문이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예문에 접속사 for가 쓰인 게 보이죠? 여기에 접속사 다음 뒤에 she is라는 주어 동사의 절이 와 있죠. 자, 앞으로 요 경우에 for를 만나시면 왜냐하면 띠리리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원래 예문을 먼저 보면요. They don't like Kathy. 자, 그들은요, 캐시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요, 컴마 찍고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캐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캐시는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and로 읽으면 그리고 캐시는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봤더니 They don't like Cassie, for 접속사 she is not honest. 자, 왜냐하면요. 그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문맥으로 읽어주시는 게 앞뒤에 대한 캐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게 컴마가 찍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앞뒤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and 플러스 대명사, but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do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을 해서 매끄럽게 읽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and, but, for, do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용법들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별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별 표시를 해주시고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컴마를 찍었는데 계속적 용법인데 that, 즉 얘가 관계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컴마를 찍었는데
what이 나왔어. 즉 얘가 관계 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도 안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관대인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컴마가 여기 없었어요. 자, Tom gave me this book. 탐은 나에게 이 책을 줬어요. 자,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이미 읽은 책이야 라고 만약에 컴마가 없다라면 뒤를 봤더니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인 had read라는 동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미 읽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관계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컴마 뒤에 있는 계속적 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생략하게 되면 틀린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라는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컴마 뒤에 that 쓰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컴마 뒤에 that, 컴마 뒤에 what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which는 자 다른 애는 안 돼요. 컴마 which는 자 이렇게 표시하니까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냐? 얘만 가능해요. which만 가능합니다. 컴마 which만. 자,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의 일부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컴마 which만 가능해요. 컴마 which. 원래 우리가 보통 선행사를 하면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He won the prize. 그가 그 상을 얻어냈어요. 즉 우승상을 받은 거겠죠. 자, 근데 그것은 greatly 크게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이 기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 자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즉 내 자식이 상을 탔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도 받을 수 있지만 문장 전체나 문장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말했대요. 뭘 말했냐? He had lost his wallet.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얘를 받았다면 얘가 얘이라면 말이 안 되죠.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which가 받아주는 말은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거나 아니면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앞문장 전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컴마 which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동사에 얘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일치.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이거나 앞문장의 전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S가 있었어도 원래 지갑들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여기 S니까 여기 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또 시험 문제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중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정리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는 그냥 계속적 용법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적 용법은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컴마로 구분해준다. 그 다음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는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마 what도 안 된다. 추가로 안 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주격은 원래부터 안 됐고 소유격도 원래부터 안 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도 생략을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and 플러스 대명사, verb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뭐 do 플러스 대명사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